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동구에 사는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 뜨거웠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25년 전 5살짜리 아이의 계모가 되어 그 아이를 의사로 키워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계모라는 이유로 모욕을 당했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저를 지켜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5년 전 제가 30살 때였어요. 당시 저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에서 남편은 자신에게 5살 된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내를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얼마나 슬펐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올해 5살이 됐는데 아내가 작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지금 저 혼자 키우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 연애 같은 건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미경 씨를 만나면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힘든 일이 있으셨군요. 그럼 지금 아이는 어떻게 돌보고 계세요? 5살이면 아직 너무 어린 나이인데. 어머니가 도와주고 계세요. 제가 일 나간 사이에 봐주시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보내고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가 엄마를 많이 그리워해요. 가끔 밤에 엄마 찾는다고 울 때가 있어서 제 마음도 정말 아프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겨우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를 잃었다니. 그리고 그런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남편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죠. 몇 번의 만남을 거쳐 저는 남편 집에 초대받게 되었어요. 남편이 아들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결혼이나 재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준호를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 집 현관문이 열리자 작은 아이가 아빠 뒤에 숨어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까만 눈동자가 참 예쁜 아이였는데 그 눈빛에 어른스러운 슬픔이 담겨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준호야, 인사해봐. 아빠 친구분이셔. 미경 이모라고 불러야지. 준호는 아빠 다리 뒤에서 나오지도 않고 계속 저를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낯선 사람이 집에 온 게 경계스러웠나 봐요. 안녕, 준호야. 이모가 맛있는 과자 사왔는데 같이 먹을까? 준호가 좋아할 만한 걸로 골라왔어. 아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고 저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이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지 짐작이 갔어요. 엄마를 잃은 상실감, 그리고 낯선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그 작은 어깨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저는 억지로 다가가지 않고 거실 한편에 앉아서 준호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계속 준호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준호가 원래 낯을 많이 가려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더 심해졌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괜찮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친해지면 되는 거잖아요. 준호야, 이모는 여기 있을 테니까 준호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그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준호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져간 과자를 조심스럽게 받아먹기도 하고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기도 했죠. 그 후로 저와 남편의 만남이 계속되었어요. 주로 주말에 만났는데 항상 준호도 함께 했어요. 저는 준호와 친해지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곳에 같이 가기도 하고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죠.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자칫 잘못하면 엄마를 대신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천천히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정말 노력했어요. 그렇게 교제를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도 그 무렵에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확고해져 있었어요. 미경 씨, 저희 결혼해요. 저는 미경 씨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준호도 미경 씨를 많이 따르고 있고요.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걸 알아요.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미경 씨가 준호에게도 저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제가 준호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준호를 보면서 이 아이에게 진짜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정수 씨와 함께라면 그 마음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준호한테도 이야기해 볼까요? 아이 의견도 들어봐야죠. 그날 저녁 준호에게 결혼 이야기를 했을 때의 아이의 반응이 지금도 기억에 서네요. 정말요? 그럼 이모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모가 아니라 엄마라고 불러야 해. 그럼 이모, 아니, 엄마는 저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아. 준호는 이제 내 아들이야. 엄마가 평생 준호 곁에 있어줄게. 준호가 싫어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저는 좋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엄마한테는 어떻게 말씀드려요? 하늘나라 엄마께 엄마가 대신 준호 잘 키워드리겠다고 말씀드릴게. 그리고 준호가 하늘나라 엄마 그리울 때는 언제든지 엄마한테 이야기해. 같이 하늘나라 엄마 생각하자.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준호도 함께 참석해서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인사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어요. 준호는 겉으로는 저를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만 가끔 밤에 울면서 진짜 엄마를 찾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준호를 안아주면서 같이 울었어요. 이 아이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준호야, 엄마 그리워? 그럴 때는 참지 말고 울어도 돼.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그리고 하늘나라 엄마께 준호가 보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엄마, 저는 두 명의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와 지금 여기 있는 엄마. 둘 다 준호를 사랑하는 엄마야. 그러니까 준호는 다른 아이들보다 두 배로 사랑받는 특별한 아이인 거야. 이런 식으로 준호와 대화하면서 아이가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점점 진짜 엄마가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결혼 후 첫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준호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더 많은 변화가 생겼거든요.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그려오라는 숙제가 있었는데 준호가 저를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저는 가족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해요? 선생님이 아빠, 엄마, 나를 그리라고 하셨는데. 그럼 아빠랑 엄마랑 준호 그리면 되지. 엄마는 준호 엄마잖아. 그런데 친구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요?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알면 어떡해요? 그때 저는 준호의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되었어요. 아이는 저를 엄마로 받아들이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되기도 했던 거죠. 준호야, 엄마가 준호를 낳은 건 아니지만 준호를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 어떤 엄마보다도 크다고 생각해. 그리고 엄마는 준호의 진짜 엄마가 맞아. 낳아준 엄마와 키워주는 엄마가 다를 뿐이야.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한다는 거야. 준호야, 아빠가 말해줄게. 엄마는 준호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야. 아빠가 보기에도 준호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준호 때문에 밤잠도 못 주무시고 걱정하시는 모습을 봤거든. 그런 분이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 그 후로 준호는 학교에서도 당당하게 저를 엄마라고 소개했어요. 가끔 계모라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준호 나름대로 그런 시선들을 이겨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가게를 꾸려나가기 힘들었고 준호의 교육비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낸 후 오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반대했지만 저는 이 가정의 일원으로서 경제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낮에는 준호를 돌보고 오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생활을 시작했어요. 힘들었지만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힘이 났어요. 준호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우리 관계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아이가 성숙해지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준호가 갑자기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엄마, 그동안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중학교 때 엄마한테 심한 말도 많이 하고 엄마 마음 아프게 한 것도 많았는데 그래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친구들 보니까 친엄마한테도 반항하고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저보다 훨씬 참을성이 많으신 것 같아요. 준호야, 그런 게 엄마 역할인데 뭐. 엄마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서툴렀어. 그래도 준호가 이렇게 이해해 주니까 정말 고마워. 엄마,
제가 의사가 되면 엄마한테 정말 잘해드릴게요. 그동안 고생 많이 시켜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아빠 일도 힘든데 엄마까지 아르바이트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빨리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15년 동안 키워온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거든요. 그 후로 준호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새벽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의 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라도 경제적 여유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렇게 준호가 열심히 공부한 수능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이 정말 길게 느껴졌던 게 기억이 나요. 다행히 준호가 원하는 대학 의예과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합격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의대 등록금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어요. 일반 대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쌌거든요. 저희는 학자금 대출도 받고 제가 일을 더 늘려서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준호가 의대 2년 때 남편한테서 암이 발견되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위염인 줄 알았는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 위암 3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 가족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미경아, 준호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치료 잘 받으면 충분히 나을 수 있다고 하셨어. 우리 모두 힘내자.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로 인한 병원비가 엄청났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준호의 의대 등록금도 만만치 않았고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늘리고 남편이 못 나가는 일자리라도 구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려고 했어요. 준호도 휴학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희가 말렸죠. 준호야, 절대 휴학하면 안 돼. 아빠가 제일 바라시는 게 준호가 의사 되는 거야. 엄마가 어떻게든 등록금은 마련할 테니까 공부에만 집중해. 그래도 엄마,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준호야, 아빠 말 들어라. 지금 중요한 건 네가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거야. 아빠가 이렇게 된 것도 억울한데 너까지 공부를 포기하면 아빠는 정말 죽어도 죽을 수 없어. 그 시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낮에는 남편 병원 간병을 하고 밤에는 야간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많이 고생하시면서도 준호 걱정만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준호와 저를 불러서 마지막 당부를 하셨어요. 준호야, 아빠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미경 엄마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너를 5살 때부터 20년 동안 친자식보다도 더 사랑으로 키우셨어. 앞으로 아빠가 없어도 엄마께 효도하면서 살아야 한다. 알겠지? 남편은 그렇게 저희에게 당부의 말씀을 남기시고 며칠 후 평안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저와 준호는 서로를 의지하며 슬픔을 이겨냈어요. 남편을 잃은 후 저와 준호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이제 정말로 둘만 남게 된 거죠. 준호는 아버지 장례 후
더욱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후로 준호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전공의가 되어서도 힘든 과정을 묵묵히 견뎌냈고 드디어 내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 영정 앞에서 혼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준호가 드디어 의사가 됐어요.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우리 준호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준호가 의사가 되고 나서 저희 생활이 많이 안정되었어요. 제가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가 생겼거든요. 준호는 정말 효자였어요. 매달 용돈도 드리고 좋은 곳에 여행도 데려가 주고요. 그런데 준호가 30살이 되었을 때 저에게 정말 특별한 소식을 전해왔어요. 엄마,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서 알게 된 분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준호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어떤 분인데? 약사로 일하고 계시는 김소영 씨라는 분이에요. 나이는 28살이고 정말 착하고 마음씨 좋은 분이에요.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서 엄마께 먼저 말씀드리려고요. 아이고, 우리 준호가 정말 어른이 다 됐네. 그분 언제 한번 집에 데려와서 소개시켜줘. 네, 엄마. 그런데 엄마, 소영 씨 집이 우리보다 형편이 좀 나은 편이에요. 아버지가 중견기업에서 상무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랑은 격이 좀 다른 집안이네. 괜찮을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소영 씨는 그런 걸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의사잖아요. 충분히 어울리는 조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소영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예쁘고 단정하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 오빠가 항상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뵙고 싶었어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너무 기뻐요. 아이고, 예쁜 분이네요. 소영 씨라고 하시죠? 우리 준호가 좋은 분을 만났구나. 집이 좁고 변변찮지만 편하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아늑하고 따뜻한 집이에요. 준호 오빠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소영이는 정말 괜찮은 애 같았어요. 준호를 대하는 모습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고 저에게도 정중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소영이가 무심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준호 오빠 어렸을 때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혼자서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 순간 저는 소영이가 제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마 준호가 자세한 가족사를 말하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아, 제가 혼자 키운 건 아니에요. 준호 아빠가 계셨거든요. 다만 5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죄송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날 저녁 준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준호야, 소영 씨한테 우리 가족 이야기를 자세히 해줬어? 네,
대략적으로는 말씀드렸어요. 왜요, 엄마? 소영이가 내가 너를 혼자 키웠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 그리고 내가 계모라는 것도 모르는 것 같고. 아, 그 부분은 아직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조금 복잡한 이야기라서. 준호야, 숨길 일이 아니야.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미리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엄마. 다음에 만날 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엄마, 혹시 그런 걸로 소영 씨나 소영 씨 부모님이 저희를 다르게 볼까 봐 걱정되세요? 글쎄, 요즘 세상에야 그런 편견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좋은 사람들이라면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세상 어떤 엄마보다도 소중한 분이라는 걸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몇 번의 만남을 거쳐 준호와 소영이는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가 상견례를 하기로 했죠. 상견례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 저는 정말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였어요. 소영 씨 아버지가 중견기업 상무라고 하니 격식을 제대로 갖춰야 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평소에 예의를 중시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상견례도 좀 격식 있는 곳에서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시내 호텔 레스토랑 어떠세요? 그럼 우리야 어디든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이라니 제가 그런 곳에 가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혹시 실수하지는 않을까, 예의에 어긋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엄마는 충분히 교양 있고 예의 바른 분이에요. 상견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저는 선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준호의 중요한 일이니까 아끼지 않았어요. 제가 입을 옷도 새로 장만했고요. 상견례 장소는 시내 유명 호텔의 레스토랑이었어요. 준호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면서 계속 긴장했어요. 준호야, 나 정말 떨린다. 이런 좋은 곳에 와본 적이 별로 없어서. 엄마, 괜찮아요.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엄마는 어디 가서도 당당할 수 있는 분이에요. 호텔에 도착하니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로비부터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주눅이 들 정도였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이미 소영이와 부모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소영이 아버지인 김상무님은 정말 위험 있어 보이셨고 어머니인 김 여사님도 품위 있는 모습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준호 엄마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 안녕하세요. 김상무입니다. 평소에 소영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뵐 수 있어서 기뻐요. 첫 인사는 무난하게 지나갔어요.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고르면서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아드님을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의사라는 직업이 정말 좋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의사만큼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직업이 없어요. 과찬이세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정말 잘 키우셨네요. 의사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제가 뭘 했다고요? 준호가 워낙 똑똑하고 열심히 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대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탐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김상무님과 김 여사님이 준호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저에게는 형식적인 대화만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준호 씨, 아버님은 어떤 일 하셨나요? 집안 내력이 궁금하네요.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생전에는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혼자서 준호 씨를 키우셨나 보네요.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네, 남편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지만 준호가 워낙 잘해줘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때 준호가 잠깐 화장실에 가겠다고 자리를 비웠어요. 그리고 나서 소영이가 무심코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준호 오빠 친어머니는 4살 때 돌아가셨고 지금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5살 때 재혼하신 어, 제가 말을 너무 함부로 그 순간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김상무님과 김 여사님의 표정이 눈에 띄게 변하더라고요. 잠깐, 그러면 지금 계모시라는 말씀이신가요? 소영 씨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말실수를... 네, 맞습니다. 저는 준호의 계모예요. 준호가 5살 때 결혼해서 25년 동안 키웠어요. 그 순간부터 김상무님과 김 여사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갑자기 차가워지더라고요. 김상무님과 김 여사님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갑자기 말투가 변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준호와는 혈연 관계가 아니시네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뭔가 무시하는 듯한 말투였거든요. 준호의 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저는 25년 동안 어머니 역할을 해왔어요. 당연히 제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김상무님과 김 여사님의 표정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그럼 좀 곤란하네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가 곤란하다는 말씀이세요? 일반적으로 상견례라는 건 양가 부모가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친어머니가 아니신 분이 나오시니까. 저는 점점 기가 막혔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김 여사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계모가 무슨 염치로 여길 온 거예요? 진짜 어머니도 아닌 분이 이런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니까 저희도 당황스럽네요. 혈연도 아닌데 뭔 체면으로 어머니 행사를 하시는 거죠?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25년 동안 준호를 친자식처럼 키웠는데 뭐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혈연 관계가 아니시니까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계모가 친어머니 행세를 하다니. 이런 건 체면의 문제예요. 우리 딸이 의사와 결혼하는데 상견례에 계모가 나온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결국 참을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처음부터 이런 걸 말씀해 주셨어야죠. 저희도 당황스럽네요. 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25년 동안 준호를 키우면서 받은 여러 상처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때 화장실에서 돌아온 준호가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왜 울고 계세요? 준호는 제 눈물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즉시 알아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뭔 일이 있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무 일 없었다고 대답했지만 준호는 제 상태를 보고 더욱 의심스러워했어요. 엄마, 분명히 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괜찮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울고 계시잖아요. 제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별일 없었는데요. 그냥 가족사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가족사요? 어떤 이야기요? 뭐 큰 건 아니고 여기 오신 분이 계모라는 걸 알게 되어서 좀 놀랐다는 정도? 놀랐다고요? 그게 다예요? 소영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준호 오빠, 그냥 넘어가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정확히 무슨 말을 들으셨어요?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준호야, 그냥 넘어가자. 괜찮아. 엄마가 이렇게 우실 정도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정확히 뭐라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차마 그 모욕적인 말들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호가 계속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계모가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혈연도 아닌데 어머니 행세를 한다고. 뭐라고요? 아, 그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처음에 몰랐으니까. 오해요? 25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에 대해 오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은 아니죠. 저희도 당황해서.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당황하셨다고요? 당황해서 25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게 정당화되나요? 모욕적이라니,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계모가 무슨 염치로 여기 왔냐는 말은 무슨 뜻이었어요? 어머니 행세를 한다고 하신 것도 무슨 뜻이에요? 25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이 어머니가 아니라면 누가 어머니예요? 그때 김상무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아니, 모욕이라니? 사실을 말한 건데 왜 그렇게 호들갑이에요? 계모는 계모지 친어머니는 아니잖아요. 그 순간 준호가 완전히 폭발해서 갑자기 일어서더니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김상무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찰싹. 좁은 룸 안에 그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자식이 뭐 하는 거야? 사람을 때려? 계모든 친모든 상관없어요. 저에게는 세상에서 유일한 어머니시라고요. 어떻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아이 미친놈이! 어른한테 손찌검을?
미친놈이라고요? 25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을 모독하는 당신들이야말로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요? 좁은 룸 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소영 씨는 울음을 터뜨렸고 김상무는 뺨을 쓸어가며 분노했어요. 이런 버릇없는 놈을 봤나? 우리 딸이 이런 놈과 결혼할 수는 없어! 다행이네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제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과는 함께할 수 없거든요. 소영아, 차라리 잘 됐어. 이런 집안과 인연 맺을 필요 없어. 집안이라고 하시네요. 의사인 저보다 더 나은 집안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제 어머니가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는 절대 가지 않을 거니까요. 준호가 김상무 부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일침을 가했어요. 25년 전 5살 때 저를 처음 만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하시고 제가 공부할 때 아르바이트하면서 등록금 마련하시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혼자서 저를 의대까지 보내주신 분이 바로 제 어머니예요. 준 오빠, 제발. 소영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제 어머니를 모독하는 사람들과는 절대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준호가 제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엄마, 가요. 이런 곳에 더 있을 이유 없어요. 준호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엄마, 괜찮아요. 엄마를 모독하는 사람들과는 인연을 맺지 않는 게 나아요. 김상무가 소리쳤어요. 야! 계산은 누가 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계산이야 당연히 제가 하죠. 계산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호텔 로비로 나서면서 준호가 저를 돌아봤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야, 미안해. 엄마 때문에 좋은 인연을 망쳤네. 엄마, 뭔 소리예요.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한 건 저 편견 덩어리들이에요. 그래도 소영이는 좋은 애인데. 엄마, 저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엄마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가족이 되겠어요? 엄마, 오늘 일로 상처받지 마세요. 저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계속 엄마 자랑하며 살 거예요. 준호야, 고마워. 그리고 엄마를 모독하는 사람이 또 있다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거든요. 택시 안에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준호가 저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준다는 것에 감동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인연을 망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25년 동안 키운 제 아들이 이렇게 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확실히 느꼈거든요. 사흘 후 준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준 오빠,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날 이후로 계속 후회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저희 아버지가 많이 반성하고 계시면서 어머니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정말 잘못했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소영 씨, 할 이야기 없어요.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사과요? 지금 와서요?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그날의 모욕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소영 씨도 그날 저희 편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부모님이 엄마를 모욕할 때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으셨고요. 그건 제가 당황해서 그랬어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준호 오빠,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당황해서라고 하시네요. 소영 씨에게도 엄마는 그 정도 존재였구나 싶어요. 25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인데 그분이 모욕당할 때 당황만 하고 있었다니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를 지키는 일에는 절대 양보 안 해요. 준호가 전화를 끊은 후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야, 혹시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소영 씨도 나름대로 어려운 입장이었을 텐데 말이야. 그래도 젊은 사람이 부모 앞에서 강하게 나서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한 번 더 기회를 줘보는 건 어떨까? 엄마, 저는 엄마를 지키는 일에는 절대 양보 안 해요. 그날 소영 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모님을 말렸다면 조금 달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당황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건 결국 엄마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며칠 후 준호가 병원에서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병원에 소문이 좀 났나 봐요. 제가 상견례에서 상대방을 때렸다는 소문이요. 소영 씨가 다른 병원으로 이직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를 안 좋게 볼까 봐 걱정했는데 자세한 사정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정말? 그럼 다행이다. 엄마는 준호가 나 때문에 직장에서 안 좋은 소리 들을까 봐 정말 걱정했어. 의사라는 직업이 체면을 중시하는 직업인데 괜찮겠어? 혹시 승진이나 인사평가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전혀요, 엄마. 특히 소영 씨가 같은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약사라서 의료계 네트워크로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는데 다들 비판적이더라고요. 특히 기혼자 선배 의사들이 많이 공감해주면서 가족을 모독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간호사 선배님 중에 한 분은 25년 키운 분을 계모라고 무시하다니 정말 저급하다고 하시면서 저를 대단하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김상무 가족도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겪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준호를 통해 들은 이야기예요. 엄마, 소영 씨가 이직한 병원에서도 이 이야기가 알려졌다고 해요. 약사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좁거든요. 새 직장에서 그 가족 딸이구나 하는 시선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 여사님도 골프 모임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소영 씨가 힘들겠네. 그래도 아이는 죄가 없는데 말이야.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이까지 그런 시선을 받는 건 좀 안타깝다. 김 여사님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엄마는 정말 마음이 너무 착하세요. 저를 그렇게 모욕한 사람들한테도 동정을 하시다니요. 하지만 이건 자업자득이에요. 편견으로 남을 모욕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죠. 특히 25년 키운 분을 그렇게 무시했으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김 여사는 평소 참석하던 골프 모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의료계 부인들이 많이 참석하는 모임이었거든요. 그런데 김 여사님, 딸 결혼 이야기는 어떻게 됐어요?
의사랑 한다고 하셨잖아요. 상견례도 하신다고 하시더니 그 후로 소식이 없으셔서 궁금했어요. 혹시 잘 안 되신 건가요? 아, 그게 좀 복잡해져서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국 잘 안 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혹시 25년 키운 계모를 모욕했다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우리 남편이 그 병원 다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료계에서 정말 유명한 이야기래요. 저도 그 이야기 들었어요. 25년 키운 분에게 계모가 무슨 염치로 여기 왔냐고 했다면서요? 요즘 세상에 그런 편견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정말 비상식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김 여사는 그 후로 골프 모임 참석을 꺼리게 되었어요. 어디를 가든 그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거든요. 김상무도 회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인들 사이에서는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어요. 상무님, 딸 결혼 이야기 어떻게 됐어요? 의사와 잘 된다고 하셨는데 요즘 소식이 없으시네요. 혹시 잘 안 되신 건가요? 상견례까지 하신다고 하시더니 말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잘 안 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세대와는 가치관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렇게 둘러댔지만 화끈해지는 얼굴을 감출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자 준호는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아요. 그러고 5개월 후 준호가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수학과 의사예요. 이름은 정민주라고 하는데 나이는 29살이고요.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생각이 저와 정말 비슷해요. 병원 세미나에서 만났는데 우연히 가족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분도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떤 분인데? 할머니가 키워주셨다고? 그럼 우리 상황도 이해해줄 것 같네. 부모님은 어떻게 되신 거야? 부모님은 일찍 사업 때문에 해외로 나가셔서 할머니가 키워주셨다는데 할머니를 정말 어머니처럼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엄마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감동했다고 하면서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제가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말에 민주가 집에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 오빠한테 어머니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25년 동안 사랑으로 키워주신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분 같아요. 그리고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도 들었는데 준호 오빠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준호가 좋은 분을 만났구나. 그런데 민주도 할머니가 키워주셨다고 들었어. 부모님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네, 부모님이 제가 5살 때부터 사업 때문에 미국에 계셔서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저한테는 할머니가 엄마나 마찬가지예요. 혈연보다 중요한 건 함께 보낸 시간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공감이 됐어요. 저도 할머니를 친어머니보다 더 가깝게 느끼거든요. 한 달 후 민주 부모님과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때랑은 정말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우리 민주가
준호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25년 동안 남의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우시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민주를 키우면서 느꼈지만 혈연이 뭐 그리 중요해요. 사랑으로 키운 정이 더 진짜죠. 어머님,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세요. 준호가 의사가 된 것도 어머님 덕분이죠. 그리고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도 들었는데 그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과는 인연을 끊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민주와 준호가 사귄 지 1년 만에 준호가 청혼했어요. 엄마, 민주 씨에게 청혼하려고 해요. 정말 확신이 서요. 민주 씨는 정말 다른 분이에요. 엄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해 주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분이에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거든요. 정말 마음 정하셨구나. 그럼 다행이다. 엄마도 민주 정말 좋아해. 엄마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져. 그런 좋은 분을 만나서 정말 감사해. 준호와 민주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어요. 신랑 어머니 박미경님을 소개합니다. 신랑이 5세 때부터 25년간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으로 혈연을 뛰어넘은 진정한 모성애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준호가 미리 결혼식 진행자에게 부탁해서 제 소개를 정확하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손님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김상무 가족은 여전히 그때의 후폭풍을 겪고 있어요. 소영이는 결국 서울을 떠나 지방병원으로 이직했고 김 여사는 사교 모임에서 완전히 소외되었어요. 김상무도 지인들 사이에서 편견 덩어리라는 이미지가 굳어져서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 아프지만 그때 그 일로 인해서 혈연보다 소중한 건 사랑이고 사랑으로 만든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다시금 느낄 수 있었어요. 계모라는 이름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편견의 대가를 제대로 치르고 계시겠죠. 여러분도 혈연에 얽매이지 마시고 사랑으로 만든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편견으로 남을 모독하면 결국 그 대가는 자신이 치른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